자, 힐링 비즈니스의 종류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힐링 비즈니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병 치유하는 것 아니면 뭐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 뭐 심리 상담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넓게 생각한다면 힐링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기분이 더 좋아지도록 희망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것은 모두 힐링입니다. 그렇게 볼 때 힐링 비즈니스는 굉장히 넓은 범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힐링, 뭐 심리적, 정신적인 건강을 도와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힐링인데요. 어떤 분들이 지금 우울과 좌절을 느낀다면 그분들이 조금 나은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도와주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책도 될 수 있고 강의도 될 수 있고 그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은 어떤 노하우, 내가 그때 사용한 방법들, 그것들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힐링. 육체적인 힐링은 말 그대로 몸의 병에 있는 분들을 고쳐주는 것이죠. 병 치유를 도와주는 것, 증상이 완화되도록 도와주는 것, 또 병 치유에 믿음을 만들어주고, 과거에 내가 어떤 병을 얻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생기는 앙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과 관련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조건과 환경에 대한 뭐 억울함이라든지, 그런 감정의 앙금들이 사실은 내가 완쾌되지 못하도록, 치유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장벽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 속에서 배우고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제. 결국 그런 경험이 이미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그 장벽 속에서 자신이 쌓아놓은 벽을 허물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경제적인 힐링 역시 힐링 비즈니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래 나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렇죠? 아기의 자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기를 보면 다 좋아해요. 그리고 아기는 돈을 벌지 못해요. 그렇죠? 아기는 돈을 벌지 못해요. 하지만 아기는 무엇이든지 받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attraction, law of attraction, 뭐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 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기를 보면 아기는 이미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미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기는요, 말도 못하고 똥만 싸고 울기만 해요. 그 아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케어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것이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없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런 아기들도 사실은 이렇게 뭐 입양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척들이 보호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나에게 충족하게 들어올수록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다 자신에게 이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부라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그런 능력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할 때 모든 것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이제는 말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는 것도 많은데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뛰고 아둥바둥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인들이. 진정한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역시 돈에 관한 것, 어떤 부에 관한 것, 그런 것도 역시 힐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역시 경제적인 힐링이고, 특히 뭐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기르게 되면 가정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는 사실 아이를 기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음. 그게 지금 21세기 비즈니스고, 코로나 이후에 그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기 캐리어를 위해서 아기를 무슨 유치원이나 영유아 교육기관에 몇 시간씩, 몇 시간이 아니죠, 10시간 이상씩 그렇게 맡겨놓고 다닌다는 것은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 어머니에게도 좋지 않고, 돈 벌면 다 어디로 갑니까? 유아교육기관, 무슨 베이비시터 이렇게 다 나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한 경제적 힐링은 결국은 부에 대한 나의 관점에서 바뀝니다. 그런 것들도 힐링 비즈니스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힐링이 이루어지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만족한 삶을 살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힐링 비즈니스를 굉장히 큰 면으로 보고 있고,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힐링 비즈니스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영업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단 저에게 많은 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여태까지 전통적인 영업은 누구에게 무엇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고 힐링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을 스스로 칭하기를 내가 감정 노동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힐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일을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영업도 힐링 비즈니스로서 한다면 내가 하면서 내가 더 기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고객들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는 이 원의 구조 안에서는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신의 스스로 힐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힐링을 도와주는 그런 사유로 된다는 거죠. 그 힐링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병치유가 아니라 나의 원래의 모습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의 원래의 모습은 큰 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것이 빛으로 가장 높은 파장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가르쳐 준다면 사업하시는 분들 역시 돈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사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정신적인 힐링, 육체적인 힐링, 경제적인 힐링을 통해서 완전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21세기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힐링 비즈니스를 큰 범위로 볼 때 힐링 비즈니스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의료라든지 상담 코칭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식이요법, 뭐 강사라든지 뭐 어떤 책의 저자라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근데 같은 것을 하더라도 그분이 어려워서 온 것을 알면 그분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분이 좀 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분이 무속인이든 목사님이든 타로 카드를 하는 분이든 다 똑같이 힐링 비즈니스라고 저는 봅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은 지금 앞으로 무슨 미래가 망한다, 폭락한다, 무슨 그런 이야기를 쓰는 책도 많죠. 물론 그분도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다른 분이 뭐 도와줄 수 있도록 쓰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 책 내용 자체가 그것을 읽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고 그분들이 지금 있는 조건과 환경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역시 힐링에 관한 책을 쓰지 않아도 사실은 힐링 저자입니다. 강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나에게 화를 돋구는 것은 절대적으로 힐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비판하느냐가 아니라 그 비판을 하는 것을 봄으로써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나도 화가 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감정의 에너지를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힐링이 아닙니다. 명상 역시 힐링인데 일반적인 명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종류의 명상이 있습니다. 명상 역시 여러분의 감정에 맞는 것, 여러분이 해서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해 가시는 게 좋고 체력 관리 같은 것도 역시 힐링이죠. 사업 역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사업은 영리 추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에 깔려 있는 거지만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느냐. 내가 호떡 장사를 하더라도 그렇죠?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사실은 힐링 비즈니스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힐링 비즈니스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당장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힐링 비즈니스로 하면 여러분이 다 상담사 코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을 하면서 충분히 힐링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의식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같은 정치가라도 그분이 의식이 높아지면 하는 것은 똑같겠지만 어떻게가 달라집니다. 지금 만약 카페를 하고 계시다면 그 카페를 접고 무슨 상담사를 하거나 뭐 상담소를 차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카페를 하시면서 내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료 아니면 내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어떤 컨텐츠 카페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게 21세기 컨텐츠 비즈니스예요. 자, 그런 식으로 힐링 비즈니스를 충분히 여러분이 계신 입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